4시 여러분의 주식 해결사와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지혜입니다. 1년 반이 넘도록 우리를 괴롭혔었던 미중 간 무역 분쟁이 드디어 일단락됐습니다. 1단계 협상 합의안 서명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3대 지수 일제히 최고가를 경신했고 우리 증시 이틀 연속 1% 넘는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한 주를 마감했는데요. 이 기세를 이어 남은 연말 산타랠리도 기대해봐도 될지 지금부터 주식 해결사와 함께 보시면서 이 기대감을 여러분 계좌에 채울 수 있는 방법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무거운 고민 종목들은 지금 바로 저희에게 나눠주세요. 무료 상담 전화번호 02786-1073 또는 102 전화 2대가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1668-4917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선착순 20명에게 이렇게 주식 해결사 전문가 무료 체험권을 나눠드립니다. 선착순 20명이니까요. 행운의 기회 스피디하게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식 해결사 지금부터 출발할게요. 채널 고정!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주식 해결사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스탁 감명근 전문가 그리고 최병진 전문가가 나와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든든한 두 분과 함께 여러분들 고민 종목들 풀어볼게요. 보너스 상담에 있는 고민들부터 투자 의견 남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민, 세틀뱅크였는데요. 매수 가격 32,000원에 비중 적어주시지 않으셨고요. 끝자리 번호 2728님의 고민입니다. 세틀뱅크가 처음 상장했을 땐 들썩했거든요. 지금의 주가가 잠잠한 모습이에요. 감명근 전문가, 이 종목 투자 의견은 어떠세요? 네, 일단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틀뱅크 같은 경우 사실 상장 당시에 반짝했다가 지금 현재까지 좀 주가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좀 그나마 조금은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일단 금융 핀테크 기업이죠. 그리고 이제 간편 결제 서비스나 이제 PC 서비스 사업 등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 성장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향후 간편 결제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서 이해 수혜주 충분히 예상이 되어집니다. 다만 이제 수급적으로 조금 공백이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일단 28,3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는 33,000원을 놓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틀뱅크 일단은 보유하자라는 의견 남겨주셨네요. 다음에는 KB금융입니다. 매수 가격 46,100원에 비중 100%입니다. 끝자리 번호 6675님의 고민. KB금융 투자 의견 어떨지 최병진 전문가가 알려주시죠. 네, 지금 KB금융을 100%를 비중을 확보를 하셨다는 거는 그만큼 강력한 의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수익 구간에서 수익 축하드린다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로 있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금융 지주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DLF 관련해서 좀 안 좋은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 당시에는 4만 원 부근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조금 변동성이 높은 흐름을 보여주었지만 2017년도부터는 안정적인 실적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년 10%, 5%대의 좀 고성장 흐름을 유지하다 보니까 지금 성장 추세를 이용한다고 하면은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자회사인 어떻게 보면 계열사인 KB자산운용이 해외 부동산 투자 전략 같은 것은 오히려 추가적인 실적 향상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맞춰가지고 투자 의견 말씀드리려면 보유 의견 잡아드리겠고요. 목표가로는 우선은 54,000원을 잡아드리되 안전하게 가시려면은 비중을 조금씩이라도 축소하시는 방향성이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에는요 보유 의견 주셨는데요.
또 내 주머니에 들어와야지 수익이니까요.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한국자산신탁입니다. 매수가격 3,500원에 비중 50%, 끝자리 번호 8729님의 고민입니다. 한국자산신탁, 감명근 전문가 투자 의견 어떠세요? 네,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접근하시기 좀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한 그런 종목에 좀 투자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한국자산신탁 같은 경우에 이제 부동산 신탁업을 영위를 하고 있죠. 이제 최대 주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최대 부동산 디벨로퍼 MD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업계에서는 뭐 상위권에 드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업황이 사실 그렇게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일까요? 오늘 지금 거의 5%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지금 한번 거래도 실려주고 수급도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보시면 3,700원대부터는 또 저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등을 이용해서 일부 지금 비중이 50%나 되시니까요.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분량만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의견 남겨주셨고요. 비중 반 축소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네요. 다음에는 대한항공입니다. 매수가격 44,000원에 비중 10%, 끝자리 번호 5231님의 고민인데 대한항공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지만 이번에 매수가격까지 올지 궁금한데 최병진 전문가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기다린다 하더라도 본전 부근은 좀 힘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 대한항공은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 조양모 회장님이 갑작스럽게 타계를 하시는 바람에 여러 가지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강성부 펀드라고 KCGI의 좀 공격적인 지분 매입이 어떻게 보면은 주가의 변동성을 좀 높인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경영권 분쟁 이슈는 어느 정도 일단락되었다 볼 수가 있겠고요. 차기 회장이신 조원태 회장님께서 어떻게 운영을 하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구조조정을 들어가면서 지금 대한항공과 한진그룹의 어떻게 보면은 재무 구조상의 좀 위기를 좀 모면해 보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아쉽지만 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단기 순손실이 6,000원대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좀 지지부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 조정이 어떻게 보면은 좀 빠르게 일어난다고 하면은 수익성 측면도 개선하는 방향성을 한번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항공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좀 영향을 또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중 무역 합의가 1단계 합의가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와 그리고 사드 보복 관련해서 우리나라 정부와 중국 정부가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뤄낸다고 하면은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투자 의견 말씀드리자면 보유 의견 잡아드리겠고요. 목표가로는 우선 단기 관점으로 3만 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단기 관점으로 3만 원 목표 제시해 주셨고 보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 고민은요. 끝자리 번호 4453님의 고민입니다. EM코리아 매수 가격은 7,470원에 비중 30%. 감명근 전문가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이엔코리아 같은 경우에 좀 비중을 축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사실 대표적인 우리나라 수소차 관련주로 잘 알려져 있죠. 이제 자회사 이제 EM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수소 충전소 건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수소 관련주로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하락 추세를 이제 어느 정도 지금 타파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동사와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150 지수에 편입된 종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외국인들의 수급에 따라서 많이 좀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바로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보시면 반등이 나온 가격대가 대략 3,800원대 그 근처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일단 3,800원 이제 이탈시로 잡아두시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저희가 많이 일단 드리지만 뭐 손실이 좀 크실 수는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5,500원 드렸습니다. 아래 보시면 이게 5,500원의 갭 저항을 아직 돌파하지 못했고 과거 전 저점에 또 전 고점에 저항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5,500원까지 도달하면 일부 비중 축소하시면서 다른 종목으로 편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M코리아 5,500원에서 일부 비중 축소하자라는 투자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어제 해결해드리지 못했던 고민 종목부터 풀어봤습니다. 잠시 후 실시간 전화와 문자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어서 빨리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도 보내주시고요. 보너스 상담 종목 투자 의견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버틸각, 팔각 진행의 김재인입니다. 저희 전문가님들 하루에 추천도 두 종목씩 주시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AS 도와드릴게요. 먼저 감명근 전문가의 종목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추천 주셨을까요? 동진세미캠, SNK 폴리텍, 한국화장품, 오로라, 그리고 ITM 반도체에 추천 주셨습니다. 감명근 전문가님 어떤 종목 AS 원하시나요? 딱 보니까 눈에 띕니다. ITM 반도체로 하겠습니다. 네, ITM 반도체 이 종목 추천 주시고 3거래일 만에 바로 목표가 달성이 됐는데요. 오늘 약간 조정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지금 버틸 각인가요? 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반만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반만 일부 버틸까? 팔고. 그래서 이렇게 좋다가 반만 이렇게 팔고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요. 그때 당시 이제 ITM 반도체 같은 거 2차 전지 보호회로 패키지를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주로서의 또 그런 또 매력이 있었죠.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아이폰 11 시리즈에 대해서도 에어팟 프로까지 해서 보호회를 공급한다. 이런 소식에 이제 또 시장에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후 뭐 추천주 당시 이제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때 당시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거의 신고가 수준으로 이렇게 도달을 했죠. 신고가 수준으로 도달했는데 비해서 그렇게 저항이 커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충분히 더 단기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고 일부 더 만약에 더 수익을 실현하면서 추가적으로 갖고 갈 수 있을 거라 싶어서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달성했으니까 일부 절반이라도 입시를 하시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익 관점으로 빠르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런데요. 설명 들어보니까요. 이 아이팟 프로의 보호회로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이 아이팟 보호회로 추가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뭐 공대오빠 출신이 아니라 가지고 뭐 정확하게 뭐 회로나 이런 개념이 잘 모르겠는데 오늘 오다가 이걸 하나 주웠습니다. 이게 어떻게 주웠는데 여기 네. 보시면은 이제 보호회로 설명을 드리려면은 또 내부 또 보여드려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역사 방송사상 네. 처음으로 한번 직접 분해를 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돼요, 해가지고. 전문가님. 네. 그래서 뭐 실제적으로 이제 배터리나 이쪽을 회로를 보호하면서 싸서 보호한다 이런 식의 들면 되겠고요. 짝퉁 중국산에는 이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감명근 전문가의 AS 도와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추천 주셨을까요? 경인양행, 안트로젠, LG노텍, 루미마이크로, 힘스 들어와 있는데요.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AS 원하시나요? 네, 최근에 나갔던 종목이죠. 급등주로 나갔던 루미마이크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네, 루미마이크로 이 종목이요. 그런데 요즘에 기관이 러브콜을 받고 있더라고요. 지금 7거래일 연속 기관이 사고 있던데 외국인은 아닌 것 같고 이 종목은 조금 더 버틸 각인가요? 우선은 절반만 버틸 각이다 절반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 추천해드리고 나서 다음 날에 고맙게도 시초가가 마이너스 4%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점 매수를 충분히 주었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느냐? 말씀하셨듯이 기관이 유입이 되면서 단기간에 좀 급등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의 기관을 한번 봤을 때에는 투신이 기관 측의 중에서도 이제 단기 성향이 좀 강하다 보니까 우선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단기 관점으로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단기 관점이요. 이건 급등주로 주셔가지고 단기 관점으로 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목표가인 2,700원을 터치를 했기 때문에 2,700원 부근에서는 절반은 우선 수익절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올라온다고 하면 3,000원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최병진 전문가의 AS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정리 도와드릴게요. 감명근 전문가 ITM 반도체 3거래일 만에 목표가 달성, 일부 차익 실현, 추가 급등 노릴 것이라고 알려주셨고요. 다음으로 최병진 전문가 루미마이크로 목표가 터치로 절반 매도, 2차 목표가 2,950원 이상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버틸까? 팔각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전략, 빠르게 챙겨볼 수 있는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분씩 이야기 들어볼 텐데 먼저 감명근 전문가,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통해서 빠르게 수익 챙겨볼 수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빠르게 수익을 챙기려면은 단기간에 어느 정도 관심을 받거나 수급을 받거나 그리고 뭐 신고가를 기록하거나 이러한 요소들이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계속 보유할 거라면 좀 얘기가 좀 틀려지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52주 신고가 수준으로 기록하고 있는 그 종목 중에 일부 반영을 해봤습니다. 일단 에스폴리텍이라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에스폴리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LCD 가학용 시트나 필름, 이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제조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가공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분야에서 국내 점유율이 지금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단기간에 지금 아주 큰 수급이 들어와 있는데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제가 그럼 바로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보시면 아까 제가 장중에 봤을 때보다 지금 오늘 종가가 거의 고가 수준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만큼 아주 강하게 계속해서 수급이 유입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시면 아래 외국인들이 기가 막히게 계속해서 강하게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무엇이 급한지 모르겠습니다. 52주 신고가 종목을 계속해서 지금 올리면서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4,200원 선을 두시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짧게 일단 5,300원 이상으로 보시고 해서 대응을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다음 주에 바로 출발하자마자 좋은 수익 거두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에스폴리텍 같은 경우 이미 웜업이 되어 있고요. 뜨겁게 올라온 종목입니다. 이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감 실어보도록 하죠. 다음에는 최병진 전문가의 급등주 전략, 어떤 걸로 준비하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급등주 명목에 맞게 제가 단기간에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종목명 먼저 말씀드리자면 리더스 코스메틱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팩으로 과거의 급등 모습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예전에 보따리 상들을 통해 가지고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지금 영업이익 측면도 엄청나게 늘어났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작년에 그 전에 사드 보복이 있었고 작년에 미중무역 전쟁이 터지다 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본다고 하면은 재료 측면을 한번 봐야 되겠죠. 단기 이슈로 한번 본다고 하면은 미중무역 합의건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번 달에 한중일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랑 중국 정부랑 사드 보복 관련해서 얘기를 나눈다고 한 점이 오히려 이 종목의 추가 상승을 이끌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는 이길 시초가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 목표가로는 6,900원을 잡아드리겠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하단인데 더 하단으로 내려가기 전인 5,3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급등주 전략이다 보니까요. 개별 이슈와 수급에 집중하면서 종목 선별해 주셨네요. 에스폴리텍, 리더스 코스메틱 챙겨봤습니다. 화면으로 가격 전략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종목 해결사로 넘어가겠습니다.